안녕하십니까. 남녀칠세 부동산 김형민 대표입니다. 유튜브를 보시고 방 문의도 주시고 또 중개사 공부도 요즘 잘 되고 있다고 그렇게 이제 쪽지를 주신 분이 있어서 저는 고맙죠. 뭐 이런 것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저야 좋으니까 또 서로 윙윙해서 살아가는 게 좋죠. 오늘은 이제 개설 등록 거의 뭐 끝부분까지 왔어요. 근데 가장 시험의 핵심인 거는 이제 법인의 기준이에요. 그게 가장 시험에 무조건 나오고 이 파트는 무조건 암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자, 이 설명 드리기 전에 이제 중개사가 이제 공인중개사가 신청을 합니다. 신청할 때 여러 가지 서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자격증도 있을 거고 등기부도 있을 거고 건축물 대장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실무교육 받았던 실무교육증도 있겠죠. 외국인 같은 경우는 아포스트 이후 서류도 필요하겠고 그 다음에 사무실을 구했다는 계약서도 필요합니다. 근데 이 중에서 제출을 안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포인트인데 자격증은 제출하지 않고 법인 등기부도 제출하지 않습니다. 또 건축물 대장도 제출하지 않아요. 왜냐면 거의 담당자들이 다 떼보고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제출하지 않으니까 혹시라도 서류 중에서 자격증을 제출해야 한다는 거 하면 X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요런 지문은 시험에 잘 안 나와요. 하지만 알고 있어야겠죠. 자, 신청을 하면 접수하고 사무실이 있는지 없는지 이 사람이 결격서가 있는지 없는지 다 검토를 하고 나서 통보를 해줍니다. 그게 7일. 신청하고 나서 통보까지가 7일 정도 걸려요. 나중에 시험에서는 5일 걸린다, 3일 걸린다면 X입니다. 7일까지 걸리고, 자, 7일이 걸려서 통보 받았으면은 보증 설정을 해야 돼요. 그때 제가 한번 설명드렸는데, 협회에 가입하려면 한 50만 정도 회원비가 들어가요. 그 가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억짜리 가입하는데, 1년에 한 20 얼마 정도가 납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돈 없이만 시작한다면 중개사무소 못 차립니다. 예, 그거는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보증 설정이 했습니다. 보증 설정하면 이제 등록증을 교부를 해야겠죠. 그거는 지체 없이 신청자한테 해줍니다. 만약에 보증 설정하고 뭐 3일 있다가 7일 있다가 X입니다. 지체 없이 업무를 할 수 있게끔 줘야합니다. 자, 이 정도가 흐름이라면 법인의 기준을 알아야겠죠. 법인의 기준에서 법인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14조의 업무인데 그게 시험에서는 무조건 나오고 또 법인의 구성, 법인이 몇 명 모여야 하냐 뭐 이런 것도 나옵니다. 그게 시험의 포인트니까 그거 꼭 암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자, 상법사업회사 또는 협동조합으로서 자본금액 5천만 원 이상입니다. 이하가 아니에요. 그 포인트 잡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은 이 법인은 딱 14조에 규정된 업무만을 해야 돼요. 그 14조가 뭐냐? 이게 시험의 포인트인데, 자, 보세요. 법 제14조에 규정된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일걸. 자, 그러면 14조가 뭐냐? 보자. 그러면은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대. 자, 여기서 포인트 뭐냐면 산업용 주택 그거에 대해서 임대관리 또 관리 대행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주상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냥 주상가. 근데 잘 보시면 토지가 없습니다. 여기서 14조 업무 중에서 뭐 토지를 관리 대행할 수 있다면 X입니다. 어떤 거 아시겠죠? 이게 함정이에요. 왠지 잘 봐요. 중개사들이 토지랑 주택 상가 다 하죠. 근데 법인에서는 왜 토지가 없을까? 법인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토지가 없다는 게 함정이에요. 그래서 토지는 관리 할 수 있는 임대 관리나 관리 대행 이런 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토지가 들어가면 X. 그래서 부동산 임대 관리라고 들어가면 X예요. 이제부터 이게 말장난이 시작돼요. 자, 부동산은 당연히 건축물도 토지도 부동산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부동산 임대 관리를 하게 되면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거기에 토지가 들어가죠. 그래서 X입니다. 이거 약간 말장난으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상가, 산업용인데 산업용 건축물 이것을 줄여서 그냥 상가를 생각하면 돼요. 그냥 상가, 주택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차피 상자는 똑같으니까. 이건 되는데 토지는 안 된다. 그러면 부동산에 주상공이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토지가 들어가는구나.
그러면 당연히 안 되겠구나. 요렇게 생각을 하시고 요걸 접근하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산업용 주택 임대 관리는 오케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부동산의 이용 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뭐 이거 이게 여기 뭐 건물을 어떻게 이용하면 얼마 정도 수입이 나오고 이런 상담 같은 건 가능하다는 겁니다. 약간 컨설팅이죠. 그런 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주택 및 상가 분양 대행. 그래서 잘 보세요. 토지 분양, 공장 분양, 그 다음에 택지 분양 안 됩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주택, 상가 분양 대행만 가능합니다. 그러면 토지 분양, 공장 분양, 택지 분양은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그 포인트가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주택, 상가 분양 가능해. 주택, 상가 임대 관리 가능해. 또 관리도 할 수도 있고, 다만 토지 안 돼. 공장 안 돼.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면 이 파트에서 틀리지 않습니다. 다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시험에 나오는 핵심만 외우고 가장 문제가 될 만한 거, 여기서 지금 문제가 될 만한 건 뭐죠? 토지라는 녀석이 시험에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놈만 잘 암기하시면 이 파트에서는 따로 틀릴 게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고, 그 다음에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용역의 알선, 이런 거죠. 만약에 만약에 이사를 가야 하는데 내가 아는 이사 업체가 있어. 그걸 알선해 주는 겁니다. 어떤 거 아시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건 시험에 따로 핵심 포인트는 안 나오니까 알선도 할 수 있어. 또 부동산의 이용과 개발에 대한 상담도 할 수 있어. 이 두 가지는 정답으로 잘 나오지 않지만 그래도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용어가 부동산의 이용 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이렇게 안 나오고, 뭐 외국의 어떤 사람이 어떤 물건을 맡겼고 어떤 것을 이렇게 컨설팅을 요청을 했다. 거기서 나는 상담을 하고 일정 비용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시험 문제, 기출 문제 풀 때 한 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경매, 공매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사금융 알선 안 됩니다. 손님, 제가 주택도 분양하고 상가도 분양하고 다 하는데 뭐 쩐이 필요하세요? 제가 아시는 분 중에 이자 놀이를 좀 하신 분이 있어요. 그거 알선 안 됩니다. 이거 이사할 때 그 이사업자 같은 거 알선할 수 있어요. 또 부수적인 것도 알선하는데 사금융을 알선하는 거는 안 된다는 거, 어떻게 이건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지금 14조 업무 중에서 포인트는 어쨌든 토지라는 거, 그것만 아셔도 반은 맞출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이 14조 업무를 위반했어요, 법인이. 그러면은 개인이 위반한 것보다 법인이 위반하면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14조의 업무를 어기면 취소할 수 있다입니다. 취소할 수 있다. 근데 시험에서는 너 법인이 이걸 어겼어? 너는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 너는 무조건 취소를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취소 당할 수도 있고 안 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어떤 아시겠죠? 내가 방금 재판을 해봐야겠지만 심하면 하겠고 아니면 재량으로 봐줄 수는 있겠죠. 그래서 취소할 수 있답니다. 근데 해야 한다는 무조건 해야 한다는 지문이에요. 걸렸어? 너는 무조건 취소 100%. 이거는 해야 한다. 할 수 있다는 50%. 너 취소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 그런 용어니까, 자, 14조 업무를 위반했다. 그러면 취소할 수 있다. 이것을 이제 용어는 상대적 취소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면 무조건 취소해야 한다면 절대적 취소 이렇게도 부르니까 용어를 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밑에 걸 또 볼게요. 자, 14조 업무 봤으면은 누구누구끼리 뭉쳐야 하냐 이건데, 대표자는 당연히 공인중개사야겠죠. 그리고 대표자를 제외하고, 여기서 포함 X입니다. 대표자를 제외합니다. 대표자는 제외하고 임원 또는 사원이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여야 돼요. 쉽게 생각하면 결국에는 공인중개사 2명만 있으면은 요 사무실 차릴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거 아시겠죠? 3명 중에 1명 정도가 사원이라면 어차피 이제 대표도 중개사니까. 그래서
임원 사원 중에 3분의 1이 중개사. 그러니까 한 명만 중개사 있고 나머지가 임원 사원이 중개사가 아닙니다. 두 명이 아니고 한 명만 자격증이 있으면 된다. 어차피 이제 이 법인 대표도 중개사니까 그 두 명만 있으면은 법인 차릴 수 있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임원 사원이 3분의 1, 대표자는 공인중개사. 근데 대표자는 요 지금 3분의 1에 포함이 안 되고 제외입니다. 제외하고 임원 사원이 3분의 1. 요것만 무조건 암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죠. 자,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 이런 사람들은 조금 위에 간부잖아요. 그거 뭔가 모르게 실무 교육을 받아야죠. 그쵸?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전부 받아요. 전부. 자,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 어제 똑같습니다. 전원 및 분사무소 책임자 그런 사람들 전부 다 실무 교육을 받아야 돼요. 어떤지 아시겠죠? 실무 교육을 다 받는다. 임원 사원만 받으면 된다. 대표자만 받으면 된다. X 다 받아야 한다는 거 그 포인트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당연히 건축물에 대한 기재된 사무실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거는 중개사랑 똑같습니다. 내 건물이면 땡큐고 근데 내가 남한테 빌린 겁니다. 남한테 빌린 건물도 좋습니다. 임대차 계약이죠. 그것도 있으면 되고 공짜로 얻으면 더 좋죠. 근데 그렇게 주시는 분이 없으니까 문제지만 그래서 자 근데 여기 보면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만약에 결격사유에 해당된다 그러면은 등록을 무조건 취소시켜야겠죠. 무조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서 보면 이 포인트가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이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겠죠. 근데 해당합니다. 해당해요. 그 사원이 해당한다 이거죠. 사원이 해당하면 이 사원 하나 때문에 법인이 취소가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사원을 정리할 수 있게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해소를 하면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포인트는 뭐냐면 자 2개월 이내에 그 문제가 된 사원을 어쨌든 내보내거나 해소하며 봐준다는 거. 근데 만약에 그대로 놔둔다 버틴다 그러면은 무조건 등록을 취소해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알아줄 게 뭐냐면 만약에 내가 갖고 있던 소속 공인중개사나 내가 갖고 있던 그 고용인이 결격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어떻게 내보내야겠죠? 내보내야 합니다. 내보내야 하는데 잘 보세요. 개인이 공인중개사가 만약에 결격사유에 해당한 사람을 갖고 있다가 문제가 되면은 업무정지예요. 업무정지. 근데 법인이 2개월 이내에 이걸 해소하지 않으면은 등록이 취소됩니다. 이런 것만 봤을 때도 개인보다 법인에 대한 처벌이 더 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지 아시겠죠?